요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땡겨요? 아파요? 네. 많이 못 드네. 예, 이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거 잘 되네. 이게 좀 더 들어보세요. 더 들려고. 아이고, 예, 잘 드시네. 되게 잘 되는데, 이쪽 다리 들어보세요. 싫어 그래. 자, 한번 돌아 누워보세요. 돌아 누울 때 아픈 게 어떠신가 한번 보시고. 예. 자, 다리 쭉 뻗어 보시고요. 자, 요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들리나 보기. 아까보다 많이 올라가죠? 아까보다가 아니고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데.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땡기는 게 있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몇 번 더 해보셔야 네. 두 개 다 들어보세요. 그게 나요? 예, 그게 다안 돼. 해보세요. 본래 안 되세요? 아파서 안 되세요? 하나, 둘. 몰라. 안 되는 것 같은데. 본래 안 되셨다고? 몰라, 안 해봤어요. 안 해도 됐는데. 둘 다 들어보세요.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무릎 구부리시면 안 되고, 한번 들어서, 하나, 안 둘, 올라가요. 들어봐요. 아우, 하나, 좀 땡겨요. 들 때 당기죠. 예. 예. 엎드리십시오. 돌아 누워 보셔요. 돌아 누울 때 아프신 거, 불편한 거, 지금 괜찮아요? 다리 쭉 뻗어 보셔요. 자, 오른 다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 다리. 예, 이거는 뭐 아주 뭐 좋고, 자, 두 개 다 들어볼까, 하나, 둘. 예, 들어보면 들린다, 그지? 예. 땡기긴 해도. 땡기긴 해도 들린다, 그지? 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허리 디스크 환자 요추 2번, 3번, 4번, 5번에 튀어나온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치료되는 과정이나 뭐 이 치료가 무진장 좋아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겸사겸사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잠깐 멈춰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시술, 물리치료, 재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분명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재활에는 운동이 포함이 될 거고요. 정말 힘들죠. 고생 많이 하고 또 오랫동안 아프면 트라우마도 와요. 내가 이거 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원에 있는 입장에서 또 환자를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최근에는 제가 강남에서 환자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강북으로 도망왔습니다. 사실은 치료답게 하고 싶어서 제가 도망을 왔는데 그 정도로 환자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많은 전문의 선생님도 혹은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하면서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거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확실히 허리 디스크가 원인이라고 판단될 때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찍으면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오잖아요. 예, 튀어나와서 이것 때문에 당신은 아픈 거야.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나서 완벽하게 다 좋으냐? 이것 때문에 당신 나빠. 그러면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문제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했으면 당연히 통증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환자 플러스 몇 개월 괜찮다가 도로 아파지는 환자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허리 디스크 단독으로 여러분들이 아픈 게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데 원인이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확실한 거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확신이 들고 그렇다면 수술하면 100% 여러분 건강해지십니다. 그 사후 그 수술 후에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 하시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허리 디스크도 있고 다른 원인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디스크가 심하지 않아도 너무 아플 때 엄청 아파. 그리고 몇 달씩 고생하고 그러면 삶의 질이 무너지겠죠.
그때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수술을 권합니다. 일단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 신경학적 문제인데요. 이거는 어디서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뒤꿈치로 한번 걸어 보셔야 돼요. 뒤꿈치로 못 걷게 되면은 허리 뿌리 신경에서 발끝으로 내려가는 신경에 전달되는 힘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뿌리 부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로 보행이 안 되시게 되면 나중에는요 발목이 처지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전문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어떤 처치라도 빨리 서둘러서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감각이 둔해서요. 어떤 분은 그 땅바닥을 쳐다보지 않으면 내가 디디는지 안 디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분도 있어요. 보통 이런 분들은 보행할 때 비틀비틀거려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주 그 특별한 사례에서 대소변 장애, 이게 마미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10건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게 볼 정도로 매우 희귀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서 특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상태, 그러니까 디스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대소변에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술,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시술 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그 결과가 좋은 사례도 많은 반면에 별로 좋아지지 않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도 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 있는 엉치 척추뼈에 디스크가 돌출돼 신경을 누르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원인으로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통증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꼬리뼈 쪽으로 삽입된 관이 뼈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신경이 유착된 부위에 도달하면 관을 통해 약물을 주입한다. 자, 여기 들어가는 약물은 스테로이드 및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붓고 염증이 생긴 신경을 약물로 치료하면 통증은 사라지고 디스크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주사로 약물, 그러니까 소염제를 쏴주는 건데요. 소염제를 해서 소염제를 쏴서 이 부분 신경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두 가지 이슈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과연 이 부분에 염증이 있는가 없는가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나왔다 하더라도 염증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환자들, 그러니까 디스크가 뒤로 삐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없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 없다에 대한 거는 명확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다라고 명확하면 이 시술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스테로이드를 쓰니까. 그리고 이거는 요즘 시술이라는 방법을 쓰지만, 소위 이 시술이 유행하기 전에는 그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의료보험 적용으로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그 C암이라고 있어요. 엑스레이인데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생긴 거, 그걸로 직접 그 차단 주사를 놔주는 그 방법으로도 같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들은 마통과 선생님한테 들은 바고요. 두 번째, 튀어나온 디스크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스크는 일정 시간만 지나면 디스크는 원래대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새 것처럼 되진 않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했네요. 계속 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된다는 얘기지. 근데 요 아래 댓글을 보니까 댓글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아까 신경 차단술이라고 급여 적용되는 걸로 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보다 보니까 이런 거 프로그램에서 한번 비판이 있었나 봐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많아서 좀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 시술이라는 방법이 무조건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효과를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아마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은 효과를 안 보신 분들이 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좌우 흑백 논리로 나눌 게 아니고 전문의 선생님의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시술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 그건 뭐겠어요? 안에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신경을 누르면서 눌러가지고 이 염증이 발생됐다라는 확신이 들 때는 이때는 시술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일단은 통증이 가라앉고요. 염증이 가라앉으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술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의 전문의 선생님들, 시행하신 선생님들이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도움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술을 시행하신 선생님들이 양심을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선생님, 거의 100%에 가까운 대다수 선생님들이 시술을 권할 때는 그 환자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돼서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건 다 안티인플라메이션, 소염작용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고 당연히 하시는 거 아니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시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상학적으로 좀 쉽게 도로 아파지는 환자의 사례가 또 오니까 그 부분을 환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 도수치료라고 여러분 받으시죠? 어떤 병원은 패키지로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패키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아니고 그죠? 예, 자동차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거 5번 정도 치료하면 좋아져요. 그럴 때는 패키지가 가능하죠. 근데 사람의 몸은요 다 달라요. 증상에 따라 다르고 경과, 일상생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패키지를 끊어서 몇 회를 뭐 해야지 된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제가 모시고 있는 저희 원장님들 그 부분은 솔직히 끔찍히 싫어합니다. 정말 끔찍히 싫어해요. 저도 그렇고요. 왜냐면 환자분이 한 번에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쉬워 보였는데 되게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편 타당적으로 판단한다면 도수치료라는 거는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몸의 균형과 정렬을 맞춰주는 그런 행위를 말을 하는데요. 이게 자꾸 오류가 일어나가지고 요즘 스포츠 마사지 하는 분들도 혹은 운동 처방사 분들도 이 부분을 자꾸 넘나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해야 돼요. 아울러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하시는 선생님들도요, 업수위 간단히 배워가지고 환자한테 도수치료 적용하지 마세요. 환자분이 여러분들의 마루타는 아닙니다. 정말로 연륜과 경험이 찼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기준에서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도수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플 때 도수치료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니면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뭐냐면 치료를 한 횟수나 기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픈 게, 불편한 게 해결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도수치료 10번 했다, 예를 들어 2달 동안 했더니 좋아졌다, 저는 그거 도수치료 때문에 좋아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2달이면요 저절로 좋아져요. 그 기간 동안 약도 먹죠, 열심히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좋아지는 거지 도수치료 때문에 좋아진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균형과 몸의 정렬을 맞춰야 되는 시점, 이게 뭐냐면 통증이 가라앉았을 때 시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 환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디스크, 허리에 무리가 갔다라고 보는 게 더 옳아요, 사실은. 아니면 특별히 다쳤던 경험이 있거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치는 것도 마찬가지, 일상생활에서의 뭔가 오점이 있는 거죠. 오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통증이 가라앉으면 또다시 재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이 제대로 맞았는지를 보고 또 올바르게 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수치료는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통증이 심할 때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병원에서는요, 아픈 게 가라앉으면 도수치료 해야지 된다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치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는 옛날 스타일인데요, 전 80학번 때라서 더 그런지도 몰라. 옛날부터 디스크 환자를 봐왔잖아요. 그죠? 아주 제가 돌대가리 시절, 어린 시절, 그때부터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전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항상 느끼죠. 그러니까 그게 좀 넓게 보고 환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 관점에서 보면 90% 이상은 버티면 나요. 보통 진짜 버티면 낫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버티시는 겁니다.
예, 회복되는 기간 동안 아픈 거 조절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통증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회복이 더뎌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왜? 아프면 못 움직이거든요. 못 움직이는 것만큼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통증 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방금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 움직여야지 조직이 빨리 회복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해가지고 죽자고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병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ADL이라고 일상생활 환경, 그 다음에 개인 운동법을 배우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통증 조절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통증에 노출이 안 돼야 돼요. 안 되거나 덜 되면서 버티셔야지 돼요. 그러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 허리 강화 운동, 이 최근에 리서치가 나왔는데요. 허리 안 좋으신 분이 허리 강화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어디선지 제가 논문 데이터를 보고한 그 기사를 봤는데 허리 디스크 재발하는 원인 2위가 너무 많이 운동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허리 아픈 분이 허리 좋아지라고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운동을 너무 많이, 허리 강화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당이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조언을 받으십시오. 맨 마지막으로 겁내지 마세요. 이건 죽는 병 아니고요. 근데 저도 아파봤거든요. 저는 척추 전방 전이증 요추 4번 5번이 완전히 들러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6년 전 5년 전인가 그때 척추 전문 병원을 갔는데 그 과장님께서 저한테 뚜렷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당신 이거 그 안에다가 그 유압술이라 그러죠. 그 유압술을 안 하면 당신 이거 나중에 못 걸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잘 뛰어다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이거 죽는 병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거죠. 요거 신경학적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의 선생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접근법인데요. 진짜로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독특한 통증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설명드리기 애매하고 병원 가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서 여러분 병원 가시면은 병원에서 평가를 해줄 겁니다. 그때는 쉬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소염 치료. 염증을 줄여주는 안티인플라메이션 소염 치료를 하셔야 돼요. 소염 치료 중에 가장 세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시술이에요. 그걸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신경 차단술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염증이 슬슬 개선되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통증 조절만 잘하면 돼요. 이때 통증 조절을 해서 아픈 거에서 빨리 해방되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조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직이 회복될 때까지 뭐 하라고? 버티는 거예요. 1년 정도. 제가 보기에 1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다음 통증이 개선되기 이제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때 드디어 도수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운동 및 정렬.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면 꾸준히 운동.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과하지 않게. 아셨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람이 네 발로 안 기어다니고 걸어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으니까 또 아플 수 있지 뭐 라고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내가 한번 아파본 사람이라면 조심하고 주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 아프면 얼른 병원 가서 처치를 받으십시오. 어떤 처치? 제일 중요한 게 통증 조절이에요. 일단 안 아프면 돼요. 안 아프고 여러분 150년만 살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환자는 꽤 오랜 기간 아프셨고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아프셨는데 이번 5월 초 지금 5월 27일이니까 거의 한 달 돼 가시죠. 5월 초에 갑자기 아파졌어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아주 좋은 신경외과 병원을 가셔가지고 허리에 차단 주사를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차단 주사를 하나 둘 셋 네 번 받으셨어요. 받고 그나마 괜찮아졌는데 지금 상태가 어떠신 상태냐면 딱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이 영상 전부 다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걸으면 아프대요. 근데 얼마나 걷냐면 2m만 걸으면 아프대요. 바로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많이 아프셨고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등까지 많이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있는 병원하고 거리는 끝과 끝입니다. 일산에서 저는 강북 끝에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오셨는데 오늘 치료 한번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결론,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고 저희 그 제자 선생님 중에서 이분이 사시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 제 제자 선생님 계셔가지고 그쪽을 바로 트랜스퍼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 관리를 받으시면 내가 보기에 치료 전에는 한 4, 5개월 정도 잡았는데 한 2달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금방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분한테 가장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자기 몸 관리법을 배우시게 익히게 되고 꾸준히 운동을 하시게 되죠. 자,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치료 과정, 이거는 전기 신경 치료라는 거고요. 신경을 적절한 값으로 자극을 줘가지고 신경이 버티는 힘을 키워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꽤 오랜 기간 병원에서 시행되었었고요. 옛날에는 초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이게 아주 학술적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치료율이 높습니다. 딱 하나, 염증성 환자는 아직까지 한 3주 정도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염증인기가 아닌 염증이 아무는 시점, 회복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경우, 그때도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예.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엎드리고 바로 눕고 일어나고 앉고 다리 드는 것 전부 다 불편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뭔가 해요. 지금 제가 허리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뭔가를 건드리는데 뿌리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뿌리를 건드려서 발끝까지 찌릿하고 막 타고 내려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치료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배우신 분들도 좀 어려워해요. 하나 끝났어요. 바로 돌아 누워 보십시오. 돌아 누울 때 아프신 게 어떤가 보고. 아까보다 좀 낫네요. 자, 이 정도만 듣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치료를 해요. 이제 같은 부위에 하는 것처럼 되게 지루하죠. 이게 여러분 이거 라이브 한번 보시려면 보세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제가 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한국하고 미국에 동시에 치료되는 전 과정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이 환자분은 이분 계시는 지역에 계신 저희 학회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라이브를 한 거예요. 본래 안 해도 되는 뭐 그렇게 심한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한데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한 분이 아니에요. 저희 학회는 굉장히 심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영상을 만든 건데 이거 실제로 영상 보면 되게 지루해요.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중하고 막 치료하고 그러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좀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뭘 합니다. 이제 다리를 이제 들어보는 거죠. 이거 하고 나서 자, 이거 하고 나서 다리를 드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볼까요? 남아있다는 게 조금 남아있다는 얘기죠. 예. 다리 쭉 뻗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좀 가라앉아, 좀이 아니고 많이 가라앉아서 조금 남아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요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들리나 보고. 아까보다 많이 올라가죠. 아까보다 많이 올라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아까보다가 아니고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땡기는 게 있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몇 번 더 해보셔요. 이거는 신경학적으로 허리 뿌리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인데요. 이분의 결론, 우리 학회 입장에서는 허리 쪽에 뭔가 압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두 개 다. 여러분 압력이 높아지면 아파요. 들어보세요. 그게 나요? 네, 그게 잘 안 돼. 해보세요. 본래 안 되세요? 아파서 안 되세요? 하나, 둘. 아니, 원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본래 안 되셨다고? 원래 안 해봤어요. 아니 됐는데 둘 다 들어보세요.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무릎 구부리시면 안 되고 한번 들어서 하나 안 둘 올라가요. 들어봐요. 하나 땡겨요. 들 때 당기죠. 안 들리죠? 그래서 이거 허리 압인데요. 이 상태로 그냥 치료 끝내고 나가면요, 나가서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돌아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압을 빼는 치료를 합니다. 뭔가를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굳이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되시니까 아무튼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뿌리 부분에서 아주 고강도의 고전류 치료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환자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는데 이 값을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거가 있는 부분이고 학술적인 내용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문을 취합을 한 결과값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현성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높죠. 압을 뺍니다. 이거는 우리 의료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타겟팅으로 L5 레벨의 브란치, 그러니까 수페리어 글루테올의 브란치가 되는 부분이 L5 루트 브란치가 있는데 그게 해박적으로 보면은 안테르 세이크로 일리아 리가멘트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압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압을 빼는 치료를 합니다. 이거는 염증에 대한 안티 인플라메이션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신경의 역직감만 올려주는 그런 방법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후도 아주 오랫동안 잘 버팁니다. 그래서 그 버티는 기간만큼이 이제 다시 내원해야 되는 날짜가 정해지죠. 4일 정도 버틸 만하다. 그럼 4일 뒤에 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고 나면 이거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좀 이렇게 살짝 건드려요. 건드리고 나면 한번 들어보세요. 딱 하면 아프다니까 그 두 개만 확인해보고 내가 바로 넘어갈게. 자, 사모님 한번 또 다시 한번 돌아 누워 보셔요. 돌아 누울 때 아프신 거, 불편한 거. 지금 괜찮아요? 다리 쭉 뻗어 보셔요. 쭉 뻗었을 때 불편하신 거 있나 보시고. 여기가 항상 의리의리하죠. 예, 예. 그다음에 자, 오른 다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 다리. 예, 이거는 뭐 아주 좋습니다. 본래 아프던 부위죠. 다리를 못 들던 다리가 이 다리입니다. 뭐 좋고. 자, 두 개 다 들어볼까? 하나, 둘. 예, 들어보면 들린다. 예, 들린다는 게 뭐냐면 압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상태로 잘 유지하고 가셨어요. 땡기긴 해도 들린다. 세 번만 해볼까요? 다리 쭉 뻗고. 자, 걸을 때 좀 아프셨나 안 아프셨나에 대해서 걸을 때 분명히 2m만 걸으면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걷게 해봤어요. 내려가서 보시죠. 걸어갈 때 왜 2m면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걸어보세요. 어떠신가? 저쪽으로 나가서 걸어보셔도 돼요. 불편하면 바로 돌아오세요. 제가 이분의 개인 신상 때문에 제가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렴풋이 상당히 좋아요. 아이고, 병원도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분은 치료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100% 좋은 치료는 아니에요. 안 맞는 분도 있고 안 낫는 분도 있는데 치료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데 누구한테 권해드리냐면 1번 죽자고 아픈 분들, 2번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분, 예, 그 다음에 3번 오랫동안 아팠던 분, 예, 그런 분들에게는 이 치료를 한번 권해봅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그렇게 애끓이지 마세요. 어차피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억울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아파 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아니에요. 예, 저 되게 많이 아픈 6년 전인가 아마 그때는요. 내가 또 아무리 아파도 돌쇠 스타일이라 병원에 출근하거든요. 출근하는데 그때 당시 어땠냐면 한번 방금처럼 의자에 앉잖아요. 앉으면 그 상태로 계속 의자 밀고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화장실 가야 될 때는 저희 직원이 저를 세워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빳빳이 서서 소변 보고요. 어렵게 손 닦고 다시 내려서 끄긍 하고 또 앉아서 일하고 그런 기간을 2달 이상을 버티면서 이겨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허리 관리 잘하고 있어요. 가끔 아프긴 합니다. 이길만 해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은 치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학교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보시는 영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상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유튜브상의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여기 전기신경치료학회 WCN이라고 써 있고 동그란 제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싹 옮겨볼게요. 우측 이 영상 위 상단 있잖아요. 상단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여기 클릭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희 학회 홈페이지죠.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저희 선생님들이 다 모여 계세요. 모여서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십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시는데 여기에 전에는 우리 카페 지도라고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19년 5월 21일부로 없어졌어요. 네이버의 정책상. 그래서 여러분 찾기가 어려워지셨는데 우선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입회원에 보시면 쭉 보면 여기 전기신경치료 병원 리스트 있잖아요. 여기 이거 프로 선생님이 있고 정규 선생님이 있습니다. 프로는 저희 학교에서 실시하는 어떤 최고의 어떤 최고 과정이죠. 그 과정을 반복하시는 선생님이라 아무래도 조금 노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제목 내용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계신 데가 만약에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병원이 나옵니다. 그럼 서울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다시 이거 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뭐냐면 큰 지역 서울에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병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질환 상담이라고 있죠. 이 질환 상담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계신 지역하고 어디가 아프고 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보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댓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안내를 해주는 그 병원으로 당분간은 찾아가셔야 될 거예요. 좀 빨리 하루빨리 이게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